안녕하십니까. 라테라스짐 마스터 코치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라테라스짐에 있는 어깨 머신으로 초보자분들이 운동하기 편하게 머신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머신 설명에 앞서서 운동 머신이 좋고 나쁘고 당연히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헬스장에 다니던 간에 그 머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들은 좋은 머신이 최고다 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머신이란 거는 프레임의 길이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안장의 앞뒤 조절이 가능한 머신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머신들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머신이든 간에 내 몸에 맞게끔, 그리고 그 머신 브랜드나 그 머신의 종류에 따라서 이 만든 사람이 이 머신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분명히 다 머신마다 있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좀 파악하고 운동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라테라스짐에 다니는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신 초급자, 중급자 분들을 위한 머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설명에 앞서서 전체적인 라테라스짐의 어깨 머신 라인을 소개해 드리자면 여기 앞에 있는 숄더 프레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그리고 저기 바이킹 프레스, 그리고 백대 플라이, 그 외로는 디렉스의 퓨어 플레이트 숄더 프레스가 또 있고요. 밖에도 디렉스의 백대 플라이 머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숄더 프레스는 이전에 이 숄더 프레스를 다뤘던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앞뒤로 조절하는 거, 그리고 안장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 머신은 이렇게 위에서 팔이 모이게 되고요. 어떠한 머신은 그대로 뻗는 머신이 있고, 어떠한 머신은 조금 덜 모아지는 머신,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짐네코 머신은 굉장히 마지막에 수축감이 좋고요. 두 번째 장점은 굉장히 부드럽다는 겁니다. 이 머신을 회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처음에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이 사용할 때 보면은 의자 안장을 생각보다 많이 눕히세요. 저는 수업할 때 최대한 많이 낮추라고 하는데, 이유인 즉슨 의자를 눕힌 상태에서 앉으면 잡을 때 굉장히 잡는 포지션이 불편하죠. 우리가 숄더 프레스 할 때는 90도에서 조금 더 내려왔다가 밀어 올리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도 잡았을 때 90도 요 각도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ROM이죠. 운동 가동 범위만 나오는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확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의자를 낮추신 다음에 잡고 밀어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신장이 작은 분들은 이렇게 많이 내리게 되면 가동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높여서 잡았을 때 90도에서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오는 포지션을 잡고 시작하시면은 이 발바닥을 놔두는 포지션이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안장을 앞뒤로 조절하는 이유는 물론 남성분들이 좀 더 몸이 크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각도 자체가 넘어가잖아요. 제가 작년에 근전도 검사를 했을 때 숄더 프레스에 어깨 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에 부착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했을 때 숄더 프레스는 논란이 많았죠. 후면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는 확실하게 근전도 검사에서는 전혀 활성이 안 됐었고요. 전면과 측면이 거의 동등하게 활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각도를 눕히게 되면 인클라인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측면보다는 전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각도를 세워서 운동할 경우에는 전면 어깨 가동 범위가 열리는 동작이 조금 제한되죠. 그래서 조금 더 측면에 집중되는 걸 근전도 검사에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그거를 좀 알고 하시면 내가 이 숄더 프레스를 할 때는 전 측면 중에 오늘은 전면 운동에 비중을 두고 어느 날은 측면에 비중을 두고 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하고 이 머신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머신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머신입니다. 이 머신은 아마 제일 어려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타사 브랜드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와 다르게 일단 높낮이 조절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도 앞뒤 조절이 안 됩니다. 운동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 짐네코 머신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심플한 대신에 내 몸에 맞게끔 세팅을 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 거고, 자,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뒤에 내 몸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제가 정해 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본인에 맞는 포지션, 신장이나 팔 길이, 그리고 상체의 길이에 맞게끔 나의 스스로 편안한, 그리고 자극이 잘 들어오는 자세를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 기준점을 제가 정해 드리자면 팔꿈치를 내 몸에서 딱 붙인 상태에서 살짝만 앞으로 뺍니다. 내 몸통에서 벗어나지 않게요. 그 상태에서 팔을 구부려서 손잡이를 잡습니다. 잡았을 때 위쪽을 잡게 되면 팔의 동작이 조금 더 앞으로 뻗는 동작이 나와서 어깨가 조금 편합니다. 약간 충돌이 있는 분들, 그리고 통증이 있는 분들은 앞을 잡으시면 되고요. 내가 좀 더 측면에 강한 자극과 수축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조금 아래쪽을 잡고, 얘의 위치는 변하면 안 됩니다. 위쪽, 아래쪽. 그래서 그대로 잡고 열어주시면 조금 더 궤적이 바깥쪽으로 뻗어지는 궤적이 나온다는 거 일단 1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발판의 양쪽에 높이가 조금 단차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키가 크신 분들은 아래쪽에 포지션을 하되 모았을 때랑 또 섰을 이렇게 벌렸을 때 약간의 높낮이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신장이 작으신 분들은 바깥쪽으로 올라가셔서 똑같이 팔꿈치 잡고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쪽도 좀 다리가 벌리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요가 블럭 같은 게 곳곳에 저희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올려놓고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기준점을 정해준 대로 운동을 해 보시되 조금씩 이제 앞뒤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측정을 하셔서 내가 편한 동작을 만들어 놓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집내코 머신은 발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볼트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볼트를 기준으로 저는 그 힙프레스나 뭐 펜듈럼 스쿼트나 이런 거 할 때 요 볼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내 포지션을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볼트 기준으로 어느 정도 발끝에 거리가 있다, 그게 잘 들었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머신의 좀 운동할 때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잡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추가 2개 있습니다. 벌어질 때 안쪽으로 모이게 되는데, 자, 사실 측면 어깨에 대한 강한 자극, 그리고 이 사용도에 대해서는 어깨 라인의 평행에서 조금 더 올라갔을 때까지 활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머신 특성상 평행에서 조금 더 넘어지면 무게가 살짝 가벼워집니다. 추가 내려가는 순간 무게가 가벼워지거든요. 이 머신을 하실 때는 너무 높게 가는 것보다 2개의 원이 뭐라고 하지? 개기월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기월식처럼 겹쳐지는 순간까지 갔을 때 최대 부하를 줄 수 있으니까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높은 구간에서 낮은 구간을 조금 제한해서 운동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좀 염두하고 운동하시면 훨씬 도움될 겁니다. 여기 3번째는 사실 초보자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이 아니라 추천 못하는 머신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이 컨텐츠 주제가 라테라스 짐에 있는 집내코 어깨 머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바이킹 프레스입니다. 워낙에 단순한 머신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일단 아까 추천하지 못하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 머신의 공무게죠. 그 비어있는 무게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어떤 활용도로 쓰냐면 상체 근력 테스트 용도로 쓰거든요. 뭐 저희 자체적으로 BPM 테스트를 하긴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조금 근력이 좋은 분들은 여기에 한번 운동을 시켜서 이거를 몇 개 정도 밀어낼 수 있냐, 하나를 밀어낼 수 있냐, 그거를 좀 척도로 삼아서 수업 초반이랑 후반에 한번 이 운동을 시켜보면은 이분이 뭐 어깨 근력도 늘었지만은 코어나 몸통에 버티는 힘도 늘었구나, 삼두, 어깨 뭐 이런 거를 같이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로 쓰고요. 남성분들도 사실 무게를 조금 꽂아도 많이 무겁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하지 말라고 이 영상을 또 올리면 안 되겠죠. 여성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얘를 세팅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이 손잡이의 높이예요. 자, 아까 앉아서 하는 숄더 프레스랑 마찬가지로 너무 낮추면 들어 올릴 때 처음에 너무 많은 가동 범위가 필요하죠.
아까 우리가 운동할 때는 90도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각도까지 만들면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한 칸 더 올려도 되죠. 한 칸 더 올려도 될까요? 자, 그래도 가동 범위가 나오죠. 이래야지 운동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편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발의 위치가 조금 운동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깊게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좀 어깨 힘이 부족하거나 몸통의 힘이, 체관의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들어 올렸다가 많이 허리를 쓰세요. 이렇게 배가 앞으로 나오면서, 자, 그랬을 때 계속 배에 힘을 줘서 몸통을 일자로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내가 몸이 깊게 들어가면 조금 더 측면 어깨에, 얘만 쓰는 거 아니에요. 같이 쓰지만 조금 더 측면 어깨에 타겟을 할 수 있고요. 뒤에서 했을 때는 아무래도 내 팔이 앞으로 살짝 나가죠. 이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그립도 뉴트럴 그립이죠. 프론트로 할 수 있는 그립인데 그거와 유사한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이 앞으로 나오고 들어 올리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내 몸이 살짝 기울어지다 보니까 약간 내가 이 무게를 기댈 수가 있어요. 이 각도를 만들어서 조금 더 무게를 가볍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약간 뒤에서 하시고 그대로 내렸다가 위로 올리고. 자, 이제 들어가서 하던 뒤에 나와서 하던 간에 어쨌든 횟수가 올라가면 다들 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가 금방 한계점에 도달하거든요. 그럴 때 반동을 살짝 이용해 줍니다. 여기서 살짝 무릎 구부렸다가 같이 밀어주고. 자, 단계별로 하자면, 자, 1단계는 자, 배 숨기고 그대로 정석적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힘들다, 허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몸통을 고정하고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리 빵. 자, 기다렸다가 다리 빵. 아, 이것도 힘들다. 그럼 이제 마지막 3단계 내려올 때부터 다리 같이 빵. 그 대신 다리가 움직이더라도 팔은 같이 각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조금 하체 반동을 쓰면서 하면 어느 정도 내가 근력이 올랐을 때 여성분들이나 뭐 약간 근력이 약한 남성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꼭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바이킹 프레스 같이 서서 하는 오버헤드 프레스는 앉아서 하는 숄더 프레스와 다르게 내 전신의 무게로 얘를 컨트롤 해야 하기 때문에 척추 건강에 되게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척추, 우리가 알고 있는 뼈나 관절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됐지만 압이 받았을 때 더 건강해진다고 하거든요. 그걸 이겨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아까 배를 내밀고 허리를 사용하면 분명히 허리에 부담이 되지만 이렇게 배에 힘을 잡고 척추 방향을 일자, S자 곡정, 중립을 잘 만들어 놓고 밀어내는 동작을 잘 수행하다 보시면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도전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고 쓰면 좋은 집내코 머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이 팩텍플라이 머신은 좀 기존의 머신과 큰 차이점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 요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통 팩텍플라이는 거의 위에서 올라오죠. 근데 얘는 일단 아래에서 손잡이가 올라오고요. 아래에 있다 보니까 요 조절하는 것도 이쪽에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펼치게 되면 앞쪽에 앉아서 체스트 플라이를 할 수 있고, 아까 처음 포지션처럼 같이 손잡이를 모으게 되면 리어 델토이드, 후면 삼각근을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을 하고, 쟤랑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얘의 장점은 일단 리어 델토이드 운동을 할 때 포지션이 높아요. 이 가슴 패드가 좀 낮죠. 그래서 얼굴이, 얘는 우스갯소리로 다른 분들의 이 세월의 채취를 좀 맡으면서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단점보다는 보통 머신이 다 그렇죠. 근데 얘는 올라가면 앞에 그 가슴 위쪽이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냄새를 안 맡아도 되고요. 관절이 얘는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머신의 포인트는 이 관절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의자 높이 조절은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보면 고무 패킹이 된 부분도 길고 쇠 부분도 어느 정도 굉장히 길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낮게 앉아도 잡을 수 있고 높게 앉아도 어느 정도 그립의 위치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높아지면 더 무거워지죠. 그래서
적당한 높이에 세팅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관절을 되게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자로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살짝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멀리 뻗고 싶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살짝 멀리 해주시고, 가깝게 하고 싶으면 아주 살짝만 또 안쪽으로 당겨 오게 되면은 내 팔의 각도를 자유롭게 내 그 자극 지점을 잘 느낄 수 있고요. 이 리어 델토이드를 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 특히나 또 여성분들이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궤적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이때 왜 어려움을 느끼냐면, 이 관절을 어느 정도, 이 엘보를 조금 유지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게 잡고 있는 손이 멀다 보니까 내 몸에서 계속 피려고 합니다. 이거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쭉 뻗었을 때 얘가 펴지게 되면 이 삼두에 힘이 들어온다고 느끼세요. 왜냐면 이 삼두근은 팔을 피는 근육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뻗은 상태에서 살짝 구부리고, 이 팔 구부린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쭉. 자, 그리고 여기서 너무 과하게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 내 몸통에서 주먹이 살짝만 뒤로 갔으면 거기서 후면 삼각근 자극 느끼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거 하나가 신장성 수축. 천천히 강하게 후. 숨 들여 마시고 천천히 강하게 후.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손잡이를 조절하는 게 이 머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집내코 머신이 좀 기본적으로 좀 무게가 있긴 한데, 벨트 타입이다 보니까 굉장히 운동감이 부드럽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어깨 운동 머신을 알려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숄더 프레스 말씀드렸듯이 숄더 프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밀어 올리는 운동에 대한 타겟은 전면과 측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어 델토이드처럼 내 팔이 몸 뒤로 수평 외전할 때 후면 삼각근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터럴 레이즈 측면이죠. 이 4가지 머신을 하게 되면 전측 후를 다 쓸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킹 프레스는 아까 말했듯이 조금 무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이킹 프레스는 제외하고, 아까 앉아서 하는 숄더 프레스, 그리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백대 플라이의 리어 델토이드 운동까지 하시면 삼각근을 다 운동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어깨 운동이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이 3가지 운동을 제가 설명하는 영상을 보면서 해보시면 웬만해서 자극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